자, 21학년도 6월 모의고사 법지문 고2죠, 고2. 그래서 21학년도 6월 고2 모의고사 21번부터 25번까지 법지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를 한번 봅시다. 21번은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거니까요. 뭐 내용 문제죠. 내용 전개 방식 물어보는 거예요. 내용 문제. 자, 22번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거 내용 파악하기. 자, 23번 A를 바탕으로 다음 자료를 이해한 내용이다. 이거 사례 적용이었네. 응, 사례 적용인데 사실 세부 내용이나 마찬가지야. 본문에 나와 있는 세부 내용 그대로 사례를 적용해서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어렵지 않은 사례 적용이었어요. 그다음 24번은 내용에다가 추론이 조금 들어갑니다. 추론이 조금 들어가요. 69%. 네, 여러분 사실 요거는 풀 수 있어야죠. 60%, 69는 이거 네모 박스 아니다. 70%니까 거의. 이건 아니에요. 이건 맞춰야 돼요, 여러분. 거의 70%짜리야.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25번 문제가 51%니까 이거는 조금 난이도가 있었어요. 사례 적용하기. 조금 난이도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빨리 봅시다. 이제 법지문이 완전 그런 생소한 용어들이 나오면 힘든데 얘는 그렇게 막 생소한 용어들이 아니었어요. 우리 일상에서 많이 쓰는 용어들이 나왔어요. 법이 어려운 이유가 용어가 어려워서 그런 건데 얘는 우리 일상에서 많이 쓰는 용어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해하는데 그닥 그렇게 막 어려움이 없었어요. 자, 1문단 봅시다. 분쟁이 예견되거나 진행 중인 상황에서 후일 상대방이 사실을 번복하거나 그런 내용을 고지받지 못했다고 주장한 것을 막기 위해 내용 증명이라는 것을 활용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세요. 여러분 나중에 이제 살면서 인생을 살면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잖아. 일어날 수 있죠. 그래서 분쟁이 일어난 거죠. 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대방이 나랑 했던 어떤 사실에 대해서 번복을 했어요. 번복. 사실 번복.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나는 몰랐어. 이렇게 오리발을 내밀어.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내용 증명이란 누가 언제 어떻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보냈다는 사실을 어디서 증명해 주는 거야? 우체국이 증명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체국이. 응? 그래서 특수한 우편제도, 우편제도야, 여러분. 내용 증명. 우편제도. 알겠지? 자, 그래서 내용 증명의 정의 나왔습니다. 내용 증명이란 누가 언제 누구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보냈냐라는 사실을 우체국이 공적으로 증명해 주는 것이에요. 이를 활용하면 향후에 분쟁의 소지를 줄일 수 있겠죠. 법적 분쟁의 소지를 줄일 수. 저기 뭐야 핵심 문장은 어디야? 여기 뒤에 일단 여러분 정의는 뭐 중요하다는 사실 알잖아. 정의는 중요해요. 그래서 향후에 이건 이점이죠. 이점. 이점. 좋은 점. 내용 증명의 좋은 점. 이점. 그래서 1문단 뭐라고 요약할 수 있어? 내용 증명 제도의 정의, 개념. 우편제도야, 여러분. 우편제도. 우체국이 보장해주는 우편제도. 자, 2문단 갑시다. 자, 내용 증명은 개인 간 채권이나 채무관계. 개인과 개인의 채권이나 채무관계. 권리와 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사용합니다. 개인과 개인에서 많이 써요. 개인과 개인끼리. 그래서 채권 채무관계. 채권 채무관계. 권리나 의무. 채권은 여러분 권리예요. 권리. 그 다음에 채무는 뭐예요? 의무예요. 뭐 예를 들어서 돈을 내가 빌려줬어. 그럼 뭐가 생기는 거야? 채권이 생기는 거고 내가 빌렸으니까 나는 갚아야 돼. 채무가 생기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이제 방문 판매야. 이거는 이제 방문 판매를 예로 들어 예시. 방문 판매를 통해서 충동적으로 구입한 화장품, 건강식품 등의 구매 계약을 철회 기간 내에 취소하고 싶을 때 사용할 수 있다 그랬네. 그럼 방문 판매가 요즘에는 그닥 없잖아, 사실. 요즘에는 없어. 근데 옛날에는 응팔 드라마 보면은 화장품 방문 판매 뭐 아모레 뭐 이렇게 와가지고 화장품 엄마들 방문 판매가 그렇게 많았어요, 옛날에는. 그 약 같은 거, 그리고 책, 응? 옛날 세계 문학 전집 뭐 이런 거 방문 판매가 많았어. 근데 이제 취소하고 싶을 거야. 취소. 이렇게 샀는데 취소하고 싶은 거지. 근데 철회 기간 내에 취소하고 싶을 때예요. 철회 기간 내에 취소하고 싶을 때 사용할 수 있다. 특히 판매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 등의 사유로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기간 내에 철회가 불가능한 경우, 내가 화장품을 샀어. 방문 판매로. 그래서 나는 기간 내에 이거를 취소하고 싶은 거야. 마음에 안 들었어. 판매자한테 전화를 했더니 판매자가 전화가 안 돼. 연락이 안 돼. 그러면 기간 내에 내가 철회를 해야 되잖아. 근데 연락이 안 되니까 기간 내에 철회가 불가능한 경우가 생길 수 있잖아. 연락이 안 되니까. 그런 경우에 요 내용 증명이 이런 경우에 내용 증명을 써먹을 수 있는 건가 봐. 개인과 개인 간의 채권 채무 관계에서. 자, 그래서 이 문단은요, 내용 증명의 필요성. 그러니까 핵심 대상은 여러분 이번에는 주인공이 내용 증명이에요. 내용 증명. 그리고 사용의 예시가 나왔습니다. 자, 3문단. 자, 내용 증명은요, 다른 우편과는 달리, 아까 우편 제도라고 그랬잖아요. 그치? 우체국에서 공식적으로 증명해주는 우편 제도라고 했어. 내용 증명은. 다른 우편과는 달리 우체국에 같은 내용의 문서 세부를 제출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 같은 우편물과는 달리예요. 뭐는 내용 증명과 다른 우편과는 달리 이런 거 체크해야 되겠죠. 대조되는 내용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내용 증명은 다른 우편물과는 달라요. 얘는요, 우체국에 같은 내용의 문서를 세부를 제출해야 됩니다. 똑같은 내용 세부. 어디다 제출? 우체국. 이는 발신인, 수신인, 우체국 제3자가 각각 동일한 내용의 문서를 소지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3장이 필요한 거예요. 같은 문서. 자, 그 결과, 자, 발신인이 작성한 내용의 문서가 언제, 누구에게 발송되었는지를 우체국장이 증명할 수 있게 우체국 되는 것이다. 우체국이 또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나 이것이 문서의 내용이 맞다는 것까지 증명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유의해야 합니다. 유의점 나왔네요. 그러니까 이제 내용 증명을 내가 발신자야. 내용 증명을 내가 발신하고 싶어. 수신인에게. 근데 우체국에도 제출을 해야 됩니다. 발신인도 갖고 있어야 되고, 우체국도 갖고 있어야 되고, 수신인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3장이 필요해요. 그러나 우체국이 그 내용 증명에 있는 내용이 사실이냐 아니냐, 맞다 틀리다까지 우체국이 증명해 주는 건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 내용 자체가. 알겠지? 내용 증명의 우편이 발송되었다는 사실은 입증되지만 내용 증명이 발송됐어. 그 사실은 인정해줘. 입증을 해줘. 우체국에서. 알았어? 발신자가 수신자한테 내용 증명을 발송했다. 요거는 입증을 해주는 거야. 우체국이. 아시겠죠? 근데 그 안에 있는 내용이 진실이냐, 이것까지는 입증 못 해줘요. 우체국이. 자, 문서 내용의 진위까지 입증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 자체로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자, 우체국에서 그 진위를 가릴 수는 없잖아요. 자, 그래서 3문단 끝났네요. 자, 내용 증명의 특징 나왔어요. 특징 나왔어요. 어려운 거 없지? 자, 그렇다면 이제 4문단. 그렇다면 자, 내용 증명은 어떠한 기능을 할까 그랬네요. 자, 이게 핵심이잖아요. 그럼 여기까지 하고서 만약 읽고 있으면 안 되겠죠? 기능을 할까? 이제 내용 증명의 기능에 대해서 4문단에서 설명하겠구나. 또한 내용 증명은 하면서 아마 이어진 거 또한이 나왔으니까 이어지겠네. 기능 이어지지 않겠니? 또한 나왔잖아. 이어질 거야. 그 6문단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하고 끝나네요. 그쵸? 7문단까지 있구나. 그럼 나중에 보자고요. 자, 봅시다. 자, 윗글의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어요. 자, 21번인데 이게 지금 풀려요? 안 풀려요? 지금 3문단 읽었어. 3개 읽었어. 풀려 안 풀려? 풀리잖아. 답은 몇 번? 1번. 특정 제도의 특징과 기능 방금 이제 기능 나올 거잖아. 4문단에 기능 나올 거잖아. 구체적인 사례 엄청 많이 나왔지. 지금 나왔네. 답 1번이네. 몇 퍼센트? 거의 90%. 90%. 뭐 어려운 게 뭐가 있겠어. 형성 배경. 그러니까 내용 증명 제도. 우편 제도. 형성 배경과 발달 과정 순차적으로 나왔어요, 여러분. 내용 증명이 언제부터 생기기 시작해서 어떻게 발전해서 이렇게 나왔어? 통시적으로 나왔어. 통시적으로 안 나왔잖아. 자, 특징은 문제점과 한계 그랬는데 지금 문제점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특정 제도가 실시되었을 때 예상되는 장단점, 장점과 단점 안 나올 것 같지 않니? 지금 기능 이제 나올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나중에 또 나올 수도 있으니까 내버려둬. 문제점과 한계도 그럼 내버려둬. 정의 그러면 자, 특정 제도의 필요성을 언급한 뒤 그 속성을 유사한 대상에 빗대어서 비유했어? 지금 내용 증명을 어떤 대상에다 비유했어? 내용 증명 어떤 대상에 빗대어서 내용 증명이란 마치 우리를 지켜주는 파수꾼과 같다. 뭘 이렇게 비유했니? 아니잖아. 내용 증명이 우리를 지켜준다. 그쵸? 채무 채권 간의 어떤 관계 속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제 좀 도움을 주죠. 그러니까 뭐 도움을 준다고 해서 뭐 마치 의사 선생님과 같다? 아니 간호사와 같다? 뭐 이렇게 빗대어서 표현했니? 안 했잖아. 자, 21번의 답은 1번이야. 그냥 바로 나와버렸어. 22번도 보자. 자, 1번 봅시다. 내용 증명을 받은 수신인은 심리적 부담 아직 안 나왔어. 2번 방문 판매 청약 철회를 요청하는 내용 증명 요구는 서면을 발송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런 내용 아직 안 나왔어. 아직 못 풀어. 이거 맞고 틀리고 알 수가 없어. 청약 철회 요청하는 내용 증명 효력에 대해서는 이따 나올 거야. 나오겠지 이거. 그렇잖아. 내용 증명 발송 직후 발신이 이를 분실할 경우 복사를 요청할 수 있다 그랬는데 이것도 아직 안 나왔잖아. 그치? 이거 근데 나오겠지 이제. 자, 내용 증명을 위해 우체국에 같은 내용의 문서를 세부 제출하여 발신인도 그중 하나를 갖는다. 나왔네. 나왔잖아. 5번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난 후 내용 증명도 법적 대응 과정에서 효력을 가질 수 있다 그랬네. 이거 지금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지? 안 나왔죠. 나왔지. 이 문단에서 나왔잖아. 그러니까 답이라. 5번이 답이네. 야, 이 문단에서 뭐라고 얘기했어? 내용 증명을 사용하는 구체적인 사례가 두 가지가 제시했어요. 그치? 첫 번째는 뭐야? 계약을 철회 기간 내에 취소하고 싶을 때. 응. 두 번째는 판매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 등의 사유로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기간 내에 철회가 불가능할 때. 이 문단에서 나왔잖아. 그치? 근데 여기서 지금 뭐라고 그랬어?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난 후에 발송한다? 에 대한 내용이 나왔어? 안 나왔잖아. 지금 이 문단에서 나왔어요. 어떤 경우에 내용 증명을 보낼 수 있어? 계약을 철회 기간 내에 취소하고 싶을 때. 철회 기간 내에 취소하고 싶을 때. 두 번째 경우는 판매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 등의 사유로 계약을 철회하고 싶은데 철회할 수 있는 기간 내에, 그러니까 철회할 수 있는 기간 내에요. 그치? 기간 내에 철회를 하고 싶은데 판매자랑 연락이 안 될 때. 이때 내용 증명 보낼 수 있다고요. 이 문단에서 나왔잖아요. 지난 후에 발송 내용 증명 이런 내용 없었습니다. 지난 후에 발송한 내용 증명도 법적 대응 효력을 자, 근데 이제 위에 거 조금 더 읽어보고 판단해도 되긴 될 건데 이미 4번은 맞는 진술이었고 4번은 맞는 진술. 4번은 지금 우리가 3문단에서 봤습니다. 3문단 1, 2문장에서 봤어요. 5문단은 2문단의 두 번째, 세 번째 문장에서 내용 증명을 보낼 수 있는 경우 이미 설명이 끝났습니다. 이미 내용이 끝났다고요. 자, 그래서 답은 5번이 나왔는데 조금 더 봅시다. 자, 그렇다면 내용 증명은 어떤 기능을 하는가? 우선 내용 증명은요, 문서를 발송했다는 것을 공적으로 증명해주는 증거의 효력을 갖습니다. 기능 1이네요. 공적으로 증명. 기능 1이네요. 만약 법적 대응 과정에서 내용 증명을 제출했다면 상대방은 그와 같은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받았다는 사실만큼은 문제 삼을 수 없겠죠. 왜냐하면 공적으로 증명이 됐잖아. 됐죠? 언제 받았다는 사실만큼은 문제 삼을 수 없어요. 이미 증명이 됐잖아. 내용 증명이 발송이 됐잖아. 그래서 문서를 발송했다는 것을 공적으로 증명했다라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 받았다는 사실만큼은 문제 삼을 수 없습니다. 자, 다음으로 내용 증명은요. 상대방에게 심리적 부담감을 주어서 그 내용의 이행을 실현하게도 합니다. 그쵸? 내용 증명이 날라왔어. 2번. 그러면은 뭔가 조치를 해줘야 되겠구나. 심적 부담감. 그래서 왜냐하면 내용 증명을 보내는 사람이 추후 강력한 법적 대응을 이어갈 의지가 있음을 알렸기 때문이죠. 자, 예를 들어 A에게 돈을 빌린 B가 채무 이행을 독촉하는 내용 증명을 받으면 B는 A가 이후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다는 심리적 부담감을 주어서 갚을 가능성이 있죠. 그치? 갚을 가능성이 있어요. 심리적 부담감 때문에. 예시까지 줬습니다. 그래서 기능이에요. 기능 1, 2. 자, 그래서 내용 증명 문서를 발송했다는 것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증거 효력의 기능. 그다음에 2번은 뭐예요? 심적 부담감을 주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이행을 실현하게 하기도 하죠. 이제 나 진짜 법적으로 넘어가기 전에 나 돈 갚아야 되겠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오문단 갑시다. 또한 내용 증명은 그 자체만으로는 단순히 최고하는 것에 불과하지만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세 번째 기능 나왔네요. 야, 최고가 뭐냐? 최고. 다른 사람에게 일정한 행위를 할 것을 요구하는 통지의 기능도 하지만, 그쵸? 너 이거 갚아. 이렇게 통지하는 거야. 통지하는 기능을 하는 거에 사실은 불과하지만, 더 나아가서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도 있대요. 소멸시효. 세 번째 기능이에요. 자, 채권에는요,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알아도 상식적으로 나중에 도움이 많이 될 거야. 나도 이거 몰랐어. 내가 만약에 누구한테 돈 빌려줬지? 그러면은 얘가 돈을 갚아야 되잖아. 근데 마냥 천년만년 그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소멸시효가 있다고. 제때 권리 행사를 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만료되어 그 권리가 소멸된다. 알았어? 이거 잘 알아도. 따라서 소멸시효가 만료될 무렵까지 채무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채권자는 소멸시효가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도록 중단시켜야 한다.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채권자예요. 근데 그 소멸시효가 있었던 거야. 얘가 나한테 100만 원을 빌려갔어. 내가 안 갚아. 그냥 나는 넋놓고 가만히 있었어. 근데 2년이 지나갔네? 소멸시효가 됐네? 그럼 얘는 나한테 돈 안 갚아도 되는 거야, 이제. 더 이상. 알겠지? 그 소멸시효가 있다는 거야, 소멸시효. 그니까, 나 돈 받을 사람 입장에서는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못하도록 해야 되겠죠? 소멸시효가 오면 나한테 불리하잖아. 얘 돈 안 갚아도 된다니까. 소멸시효가 됐기 때문에. 만료돼서. 그니까, 소멸시효 중단,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내용 증명이요,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기능을 해준다고요. 아시겠죠? 단순히 통보의 기능만이 아니라, 야, 너 돈 갚아. 이렇게 통보하는 거. 이거에서 더 나아가서 소멸시효 중단시키는 역할도 해요. 자, 그러나 내용 증명을 발송했다고 하여 바로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건 아니야. 내용 증명 날렸어. 그렇다고 소멸시효 중단. 이거 아니야. 내용 증명을 보낸 날짜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구나 압류나 가압류나 가처분 등을 해야만 소멸시효가 중단돼.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절차죠, 절차. 소멸시효를 중단시켜야 돼요. 왜? 소멸시효가 지나버리면 그 사람 나한테 돈 안 갚아도 된다고. 그러니까 소멸시효 중단! 이렇게 해야 돼. 걸어놔야 돼. 근데 바로 걸리는 게 아니야. 내용증명서를 발송했다고 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일단 첫 번째 단계로 뭐 해야 돼요? 6개월 이내에. 그러니까 내용증명을 일단 먼저 보내야 되겠죠. 내용증명을 보내고 내용증명을 보낸 날짜로부터야. 내용증명을 보낸 날짜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구나 압류나 가처분을 먼저 해야 돼. 알았지? 그래야만 드디어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거야. 알겠죠? 자, 이러한 법적 대응을 하게 되면, 이런 게 어떤 법적 대응이야. 나도 이런 건 한 번도 안 해봤어.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또 방법이 뭐 있겠지. 자, 하게 되면 해당 사안의 소멸시효가 내용 증명을 보낸 시점에 중단되는 효력이 발생한다 그랬어요. 해당 사안의 소멸시효가 내용 증명을 보낸 시점에 중단되는 효력이 드디어 발생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소멸시효가 중단되면 그때까지 경과한 소멸시효의 기간은 무효가 됩니다. 이게 이제 절차를 밟아서 소멸시효가 중단이 됐어요. 소멸시효가 중단이 됐어요. 그러면 그때까지 경과한 소멸시효의 기간은
싹 다 무효가 됩니다. 시간이 흘렀을 거 아니에요. 그 시간이 경과했는데 그 기간, 소멸시효의 기간 다 무효가 되고 중단 사유가 종료된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새로이 시작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동안 경과한 건 싹 다 무효. 새롭게 또 소멸시효가 그쵸? 새로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내가 몇 년인지는 몰라. 여기 안 나왔으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내용증명을 보낸 날짜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구나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을 해야 하고서 그치? 해야만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법적 대응을 하게 되면 해당 사안의 소멸시효가 내용증명을 보낸 시점에 중단되는 거예요. 이것도 잘 기억해야 되겠다. 그치? 알겠지? 이 법적 대응을 하게 되면 해당 사안의 소멸시효가 효력이 발생하는데 알았어? 이렇게 법적 대응을 하면 효력이 발생하는데 그 효력을 언제부터로 인정해 준다고요? 내용증명 보낸 걸로 인정해 준다고 여기 잘 읽어야 돼. 내용증명을 보낸 시점에 소멸시효 중단으로 쳐줘. 알겠지? 봐봐. 내용증명을 보낸 날짜로부터 내용증명을 보냈어. 그치? 근데 6개월 이내에 이런 법적 대응을 반드시 해야 돼. 이 법적 대응을 안 하면은 소멸시효 중단 안 돼. 청구나 압류, 가압류, 가처분이 법적 대응이에요. 그렇지. 저건 많이죠. 이거? 그렇지. 얘는 법적 대응. 얘는 우리가 우편제도야. 이건 법적 대응은 아니야. 이건 우편제도잖아. 법적 대응은 아니고 알리긴 알고 통보는 해야 돼. 이거 통보야. 이거 통보만 한 거야. 근데 이 보내놓고 바로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법적 대응을 해야지 소멸시효가 되는 거야. 근데 이 소멸시효 중단 날짜를 이 법적 대응을 한 날짜로 쳐주는 게 아니라 그보다 앞선 날짜를 소멸시효로 해준다고. 그러니까 뭐야? 내용증명 보낸 날짜를 소멸시효. 이때를 기준으로 소멸시효 되는 거야. 여기 또 잘 읽어야 돼요. 그리고 그때까지 이제 시간이 막 지났을 거 아니야. 그거 다 무효 처리. 하고 종료된 때로부터, 그러니까 종료된 때가 언제야? 그러면 내용증명을 보낸 때죠. 그치? 내용증명을 보낸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새로 또 시작이 되는 거야. 새로. 그러니까 여러분 돈 빌려주고 마냥 넉놓고 있으면 안 돼요. 소멸시효라는 기간이 있대요. 법적. 그러니까 몇 년인지는 모르겠어. 정확히는. 자, 그래서 오문단도 끝났네요. 자, 그러면서 이제 내용증명을 작성할 때 정해진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특정일에 특정 내용을 전달했다는 증거가 되므로 발신인, 수신인. 이거는 이제 똑바로 차려야 되겠죠. 이건 바로 문제로 나왔잖아. 이거 그냥 보고 그대로 문제 풀면 되는 거야. 수신인, 제목, 본문, 날짜 등이 순서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되고 기재된 발신인, 수신인의 주소와 이름을 반드시 봉투 겉면에 작성하는 주소 이름과 일치하도록 해야 합니다. 봉투의 겉면의 주소와 일치해야 합니다. 됐죠? 기재된 발신인의 주소와 이름, 주소와 이름은 뭐야? 이거랑 똑같아야 돼. 봉투 겉면하고 똑같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내용과 봉투 겉면이 똑같아. 이거 우편제도니까요. 이름과 일치하도록 해야 하고 제목에는 손해배상 청구 등과 같이 내용증명의 구체적인 목적이 담겨야 합니다. 손해배상 청구와 같은 목적. 자, 본문에는 계약 경위와 이제 본문이죠. 본문 같은 객관적 사실관계와 요구사항 등을 명확히 제시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제목 나왔고 제목 어떻게 해야 된다고? 목적이 담겨 있어야 된다고.
본문 어떻게 돼야 된다고? 정확히 제시해야 된다고. 그치? 그리고 아까 봉투에는 어떻게 돼야 된다고? 봉투, 본투 겉면, 봉투 겉면, 일치해야 돼요. 이름, 주소 일치해야 돼요. 이름, 주소. 자, 날짜에는 발송 날짜를 쓰고, 발송 날짜를 쓰고, 발시인의 도장을 찍거나 서명을 해야 합니다. 자, 날짜는 발송 날짜를 써래요. 발송 날짜. 그대로 문제로 보시면 돼요. 작성하면서 글자나 기호를 정정하고 싶을 때는요, 어떻게 해야 돼요? 삽입 또는 삭제할 때에는 반드시 정정. 삽입 또는 삭제라는 문자, 수정된 글자 수를 여백에 기재, 그곳에 발송인의 도장, 지장을 찍어야 돼요. 수정. 알았어? 자, 문제로 한번 봅시다. 자, 문제로 그대로 나왔죠? 그대로 나왔죠? 내용 증명하고. 자, 23번이에요. 그럼 뭐가 틀렸니? 5번이 틀렸네요. 수신인이 내용 증명을 받게 된 날짜가 아니라 내용 증명을 발송한 날짜 여기 있네요. 내용 증명을 발송한 날짜를 쓰고 너무 쉽지? 그러니까 저거 82%지. 그대로잖아. 그대로. 나머지는 다 똑같아. 자, 내용 증명 봐봐. 1번 봐봐. 가. 수신인 주소 그치? 나 제목 어떻게 했어? 방문 판매 계약 관련. 제목 속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 목적이 담겨 있어야 된다고. 제대로 했네. 자, 그 다음에 달을 보시면 지금 삭제했어요. 하고서 홍길동이라고 도장 찍었죠. 그리고 삭제라고 적었죠. 자, 그러면서 2번에서 계약을 하게 된 과정이 잘 나와 있고 다도 문제 없습니다. 자, 라를 보시면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물품을 구입하였다라는 계약 철회 이유가 나왔네요. 계약 철회 이유가 나왔네요.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물품을 구입했다. 계약 철회 이유. 본문에서 계약 철회 이유를 써야 된대요. 제대로 했네요. 그래서 4번 넘어가고 마가 정답이었습니다. 날짜가 발송 날짜를 써야지. 수신인이 받게 된 날짜를 쓰는 게 아닙니다. 발송 날짜를 써야 돼요. 너무 쉬웠죠? 82%였어. 자, 이제 마지막 7문단입니다. 자, 민법의 규정에 따라 문서의 우편 발송은 수신인에게 도달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수신인에게 도달한 때. 그러나 방문 판매 등의 철약 철회를 요청하는 내용 증명의 경우에는요. 수취인의 수취 여부와 상관없이 서면을 발송한 날부터 발생하네요. 알겠죠? 방문 판매에만 그래. 다른 건 안 돼. 다른 건 안 돼. 다른 거는 수신인에게 도달한 날짜로부터 효력이 발생해요. 내용 증명의 효력이. 근데 이제 청약 철회와 관련해서는 발송한 날로부터 해요. 청약 철회에만 그래요. 청약 철회에만. 자, 내용 증명으로부터 발송한 우편물은 3년간 우체국에서 보관, 발신이나 수신이 이를 분실할 경우 발송 우체국의 특수 우편물 수령증, 주민등록증 등을 제시하여 본인임을 입증하면 보관 중인 내용 증명 열람을 청구할 수 있어서 필요시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7문단은 자, 그러면 21번부터 가장 적절한 거 찾으라고 했는데 특정 제도의 특징, 기능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소개하고 있다. 문제되는 거 하나도 없네요. 자, 그럼 문제점과 한계점 안 나왔죠? 장단점 안 나왔죠? 확실히 안 나왔다라는 거 이제 파악이 됐네요. 22번. 쌤, 네. 근데
네네. 1번은 음, 특정 4번은 음, 특정 제도가 실시되었을 때인데 음. 이건 이미 실시되고 있는 거랑 의미 없는 거 아니에요? 실시되었을 때. 그러니까 내용 증명 제도가 실시되었을 때. 제도 이미 있는 거. 어? 내용 증명 제도 아니에요? 맞아. 특정 제도가 실시되었을 때. 이미 실시되었는데 음. 저는 예상되는 장단점. 예상되는 거니까 장단점 얘기했어? 안 맞지? 나오는데 특정 제도가 실시되었을 때. 그러니까 내용 증명을 보냈을 때. 내용 증명을 보냈을 때의 장단점. 그러니까 특정 제도가 실시되었을 때가 다른 말로 바꾸면 뭐야? 내용 증명이 발송되었을 때. 그 얘기죠? 장단점. 얘기 안 했죠? 자, 그 다음에 22번. 이거 아까 했어. 했죠? 근데 나머지 보자고요. 22번. 자, 나머지는 다 맞았네요. 그러면은 틀린 거 찾는 거니까. 자, 1번 봅시다. 내용 증명을 받은 수신인은 심리적 부담감을 느끼고 문제 해결을 시도할 수 있다. 기능 맞네요. 2번. 방문 판매 철약 처리를 요청하는 내용 증명 효력은 서면을 발송한 날부터 발생한다. 맞네요. 그치? 원래는 수취인이 받은 날부터야. 원래는. 그치? 그러나 청약 처료에 한해서는 뭘 기준으로 해준다고? 서면 발송한 날로 인정해준다고. 받은 날이 아니라 서면 발송일로 인정해준다고. 자, 다음 3번. 내용 증명 발송 직후 발신인이 이를 분실할 경우에 우체국 가서 복사 요청할 수 있다고. 방금 봤잖아. 자, 그럼 5번이네요.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난 후에. 안 되네. 처리할 수 있는 기간 내에, 기간 내에 발송하셔야 됩니다. 네. 청약 철회, 내에 발송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이런 경우에는 발송하는 날짜를 기준으로 해준대잖아요. 받는 날짜가 아니라. 자, 그래서 얘도 22번 83%야. 너무 쉽지? 여기서 틀리면 안 돼. 23번도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야. 23번 틀리고 앉아있으면. 몇 퍼? 82%야. 아까 다 했어. 자, 그럼 이제 답은 5번이었고요. 요게 틀렸죠? 내용 증명 날짜. 수신인 날짜가 아니라 내용 증명 발송 날짜를 밝혀야 합니다. 자, 24번인데요. 기억이 뭐야? 향후 법적 분쟁의 소지를 줄일 수 있다. 법적 분쟁의 소지를 줄일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한 근거로 적절한 거 그랬네요. 왜? 발신인이 통보를 했음을 객관적으로 우체국이 증명해 주잖아요. 그치? 내용 증명은 문서 발송 사실에 대해서는 입증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향후 법적 분쟁의 소지를 줄일 수 있다. 2점이죠, 2점. 자, 그래서 답은 몇 번? 4번이네. 자, 1번. 수신에게 분쟁을 철회할 것을 요청하기 때문이다. 분쟁을 철회할 것을 요청한다고요? 뭔 소리예요? 분쟁을 철회한다? 계약 철회 요청하는 거잖아. 근데 무슨 분쟁을 철회해. 말이 안 되지? 틀렸지? 계약 철회를 요청하는 거야. 계약 철회. 분쟁 철회가 아니고. 그 다음에 2번. 수신인에게 의사표시를 할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다. 그랬네. 수신인에게 의사표시를 하는 게 아니라 수신인에게 무슨 의사를 표시해요. 수신인에게 의사표시를 요구하지 않죠. 그치? 또 말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발신인이 충동적으로 계약을 맺은 것을 막아주기 때문이다. 이것도 말이 안 되지? 어. 자, 그 다음에 5번. 내용의 진위를 법적으로 입증하지는 공적 않다고 그랬잖아. 진위까지 어떻게 우체국에서 입증을 해주니 말도 안 되지. 응? 응, 답은 4번이야. 발신인이 수신인한테 나의 의사를 통보하는 거예요. 그치? 그거를 이제 객관적으로 제3자인 우체국이 입증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답은 4번이지. 그러니까 그 발송했다는 거에 대한, 그치? 법적 분쟁의 소지는 빼박이죠, 빼박. 소지가 될 수는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발송했다는 거를 우리 우체국이 보장해주잖아요. 입증을 해주잖아요. 답은 4번이고요. 이게 지금 69%니까요. 70%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뭐 상위권 문제는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5번인데요. 사례 적용하기예요. 자, 을은요, 갑에게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채무 관계에 소멸시효는요, 3년이에요. 3년. 여기 나왔네. 3년이었네. 자, 그러면 20년도 12월 30일에 만료가 됩니다. 자, 그런데 갑은요, 만료일이 다가오도록 을에게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어요. 이에 을은요, 주변의 조언을 받아서 20년 10월 30일에 채무 이행을 요구하는 내용 증명을 발송했습니다. 자, 그리고 갑에게 도달했다라는 것까지 확인했어요. 우체국에서 본인한테 직접 주는 거야. 갑에게 도달했으면 확인했습니다. 자, 그럼 몇 번일까요? 틀린 거 찾는 게요? 적절한 거. 4번. 51%야. 이거 좀 어려운 문제야. 자, 1번부터 봅시다. 을이 갑에게 내용 증명을 보낸 궁극적인 목적은 소멸시효 만료를 알리기 위함이야? 소멸시효 만료를 알리기 위함이야? 아니지. 채무 이행을 요구하기 위함이지. 채무 이행을 요구하는, 여기 봐봐. 여기 나왔네. 목적. 자, 2번입니다. 여기 목적이 나왔어요. 2번. 을이 보낸 내용 증명으로 인해 소멸시효 만료일 20년 12월 30일로부터 중단 효력 발생해요? 바로 발생해요? X. 내용 증명을 보냈다고 해서 소멸시효 중단이 바로 되는 게 아니죠? 법적 대응을 해야 합니다. 알았어요? 압류를 시킨다든지. 아까 나왔죠? 자, 그 다음 3번. 을이 내용 증명을 소멸시효 만료 2개월 전에 보냈으므로 중단 사유 종료 후 소멸시효가 2개월 연장된다. 2개월 연장되는 게 아니라 새롭게 시작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치? 2개월 연장해 주는 거야, 소멸시효? 아니지. 그 날짜로부터 새롭게 시작이야. 저것도 법적 대응 해야 되는 거죠. 당연하지. 법적 대응을 해야지. 법적 대응을 하고, 그럼 하면은, 그게까지 됐어. 그 단계까지 갔어. 그러면 내용증명서 보낸 그 날짜에 소멸시효를 인정해주죠. 소멸시효가 딱 된 거예요. 근데 소멸시효가 됐는데 거기서 야 2개월만 연장 이게 아니잖아. 소멸시효 날짜를 2개월 연장해주는 게 아니고 아예 새롭게 시작이야. 완전 시작이야. 알겠지? 그러니까 3년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3년을 다시 또 확보해 주는 거야. 새롭게 시작이니까. 자, 그 다음에 4번. 4번이 답이었죠. 을이 법적 대응을 할 뜻이 없다면 을이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2020년 12월 30일까지 끝. 안 갚으면 땡. 안 갚으면 땡이야. 법적 대응을 해야 됩니다. 안 갚으면 땡이에요. 내용 증명 보냈다고
소멸시효가 돼요? 안 돼요. 내용 증명은 그게 아니야. 효력이 없어요. 자, 그래서 답은 4번이 맞고요. 자, 그 다음에 5번이야. 자, 을이 21년도 6월 30일까지 가압류, 가처분 등의 조치를 했어요. 소멸시효는 20년 10월 30일에 중단된 것으로 보인다. 그랬어. 자, 이거 왜 틀렸죠? 4월 30일까지. 그쵸. 4월 30일까지 해야죠. 21년 4월 30일까지 을이 가압류 등의 조치를 하면 이죠. 21년 4월 30일. 그죠? 그래서 20년 10월 30일에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했네요. 그래서 왜 그런 거야? 6개월 이내에, 그쵸? 6개월 이내에 이런 처분 등을 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효력이 발생하잖아요. 그니까 이런 법적 대응을 해야 소멸시효가 내용증명을 보낸 시점에서 중단되는 효력이 발생했다라고 했고, 그러니까 내용증명을 보낸 날짜가 20년 10월 31일이니까 6개월 이내는 21년 4월 30일까지, 그쵸? 21년 4월 30일까지가 되겠죠. 6개월 이내니까요. 그래서 가압류, 가처분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럴 경우에 이제 내용증명을 보낸 날짜의 시점으로 중단해가지고 20년 10월 30일에 중단되겠죠? 그 날짜로 중단됐다고 해주겠죠? 보낸 날짜로 중단됐다고 해줘요. 자, 여기까지 이제 다 끝났네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